네, 안녕하세요. 저는 데이터 사이언스 학과 이정원이고요. 오늘 페이퍼 리뷰로 이제 Explainably Safely Reinforcement Learning 뉴립스 2025년에 발표된 포스터 세션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발표하겠습니다. 이 논문은 이제 제목에서 아시다시피 강학습을 설명하려는 그런 논문인데 강학습의 설명 가능성을 부여하는 근데 이제 세이프 RL입니다. 세이프한 강학습 그거는 이제 어떤 우리가 최적화라고 하는 이제 제약식을 만족하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어떤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학습이 되는 리인포스먼트 러닝입니다. 그거를 이제 왜 그러면 그 위험한 행동이라고 위험한 행동을 하지 않았는가를 말해주는 그 설명하는 시도입니다. 그냥 강학습 자체 전체에 대해서 뭐 정책이 나왔으면 이 정책이 이제 전략 같은 거죠. 행동의 상태에 대한 행동 그런 걸 곧바로 설명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쉴드가 그 세이프한 게 쉴드가 쳐진다고 표현하는데 그 쉴드가 쳐진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모티베이션 자체가 딥러닝을 사용한 이제 딥 RL이죠. 딥 RL 뭐 트라이 앤 에러로 이렇게 막 하는데 그 우리가 이제 세이프티 도메인에서는 이제 세이프 RL이란 걸 많이 씁니다. 그게 이제 쉴딩하는 이제 어떤 액션을 아예 쉴드를 해서 그 액션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방식으로 많이 최근 들어서 많이 세이프 RL이란 키워드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세이프 하는 건 오케이인데 뭐 이제 우리가 그 세이프에 대해서 진짜 그게 세이프가 하기 위해서 행동을 왜 했는데 어떻게 했는데 그거를 또 사람이 또 이해가 가능해야 그 모델 자체를 더 믿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휴먼 인터프리터블하게 설명 가능하게 해주는 게 이제 결국에 트러스트 월티한 거다, 신뢰성을 주는 AI다, 그런 그 모티베이션이 있습니다. 다 그래서 그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이제 디시전 트리로 하는 건데요. 일단 쉴디드 아래 뭐 세이프 RL이라고 하겠습니다. 그거를 설명드리면 강학습 에이전트가 있고 행동을 하는 어떤 사람 같은 에이전트가 있고 액션을 취하고 그 환경의 변화에 대해서 관측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을 계속 이뤄나가 행동을 고쳐나가는 학습 피드백 학습을 하는데 이제 쉴드가 쳐져서 요 학습은 언세이프했구나. 그럼 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거구나 이제 안 해야겠다 뭐 세이프 액션을 그런 행동을 취하게 하는 세이프한 액션만 이제 행동을 취하게 하는 걸 이제 쉴드 그 역할하는 게 쉴드고 그러한 강학습을 세이프 RL이라고 하고 요 쉴드에 대해서 우리가 왜 쉴드가 쳐졌는지 여기 오른쪽 이제 explain the risk of keeping이잖아요. 그 말은 이제 어떤 만약에 PO가 이제 포지션이라고 하면은 우리 여기가 3이고 여기가 7이고 여기에 장애물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동차고 우리의 위치고 여기 거리가 이제 D라고 하면 D는 4인 셈이잖아요. 3과 7의 차이니까 그 상황에서 왜 키핑 그 속도를 유지하는 게 왜 저기 위험한 행동이었냐, 그 쉴드가 쳐졌냐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싶은 상황인데 설명을 할 방법이 물론 로그를 다 뜯어보고 그렇게 사람이 다 분석해보면 어쨌든 답은 나오겠지만 이 그런 시도 자체가 그런 거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용이 크니까 어떤 설명 가능한 방법이나 모델이나 그런 걸로 하는 건데 보통 그렇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디시전 트리를 만드는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디시전 트리 자체를 만드는 게 곧바로 만들면 너무 크니까 복잡할 수 있으니까 트리 자체가 엄청 커질 수 있으니까 그러면 또 사람이 해석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L1, 레벨 1, L2, L3 이런 구조로 나눠서 세 개의 구조로 나눠서 이제 이 각 구조에서 트리를 만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를 들면 여기 디스턴스가 10 이상이다. 그럼 여기가 이제 많이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바로 장애물이랑 10이니까 요 상황은 세이프한 상황이다. 그리고 10 이하이면서 3보다 크면 좀 주의를 해야 되는 크리티컬한 그리고 1보다 상황이 굉장히 가까워진 1보다 3, 1에서 3 사이는 이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1보다 미만이다. 그러면 unsafe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다. 이건 사실상 부딪힌 거죠. 장애물과.
그리고 그런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리스크를 판단해주는 트리 모델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래서 우리가 여기 쉴드가 쳐진 해당 스테이트에 대해서 우리가 그 스테이트가 크리티컬이었냐 데인저러스였냐 이걸 말해줄 수 있겠죠. 그럼 이제 D는 4인 상황이지 않습니까? 지금 그 상황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상황이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럼 크리티컬한 상황이 에서 액션을 어떤 액션이 쳐져야 어떤 이제 쉴드가 액션을 쳤냐 그걸 보니까 이제 D가 5인 상황에 대해서는 킵하거나 속도를 킵하거나 브레이크를 걸어야 되는데 D가 4인 상황에는 이제 D보다 D는 5보다 작으니까 브레이크를 쳐야 됐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만 세이프고 킵은 언세이프인 액션인 거죠. 막아야 되는 액션인 거죠. 그런 것들을 이제 또 우리가 트리 모델로 만들고 그리고 그래서 D는 4인 상황이 브레이크만 했는데 그럼 킵을 했으면 어떻게 됐냐 그런 것들을 또 설명을 하면 좋잖아요. 만약에 킵을 했으면 이러한 지금 포지션 상황에서 3과 7인 포지션에서 킵을 했으면 5로 가고 그리고 여기서 뭐 킵을 할 수 있지만 킵은 아예 뭐 안 따져봐도 되겠죠. 브레이크만 다시 따져보면 이제 브레이크를 가졌을 때 0.8의 확률로 부딪히고 0.2의 확률로 뭘 하든지 간에 지금 브레이크랑 킥밖에 없으니까 또 부딪히는 이 상황은 완벽히 언세이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할 수 있다. 이게 다인 이 논문 전체의 흐름입니다. 그러면 뭐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 상황에서 이제 챌린지가 항상 쉴드라는 거를 그냥 쉴드 자체가 어떤 신경망이거나 모델일 테니 그거를 바로 디시전 트리로 모사하거나 뭐 하면 안 되냐 그렇게 하려니까 너무 커진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그냥 강하스 파이 정책 하나는 이제 S에서부터 어떤 액션 집합 하나를 내는데 뭐 여기서 일종의 디터미니틱한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하나의 액션을 내거나 뭐 두 가지 액션일 수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 좀 다른 액션일 수도 있겠지만 그건 어쨌든 하나의 액션을 주잖아요. 스테이트 S에 대해서. 근데 얘네 같은 경우는 이제 쉴드 자체는 세이프한 액션이 뭐였냐 이걸 주니까 집합을 주는 거죠. 아까 보셨다시피 D는 5인 상황에서 세이프한 액션 킵과 브레이크입니다. 두 개입니다. 액션이 하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A라는 액션 집합에 2의 A성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되는 거죠. 왜냐면 킵할 수도 있고 브레이크 할 수도 있고 뭐 킵 브레이크가 동시일 수도 있고 둘 다 없을 수도 있고 하니까 2의 A승 그 부분집 파워셋이 됩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문제가 돼서 더 디시전 트리로 모사하기가 더 어렵고 모사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액션이 여러 개가 표시가 되니까 더 사람이 이해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그거를 L1, L2, L3 아까 말씀드린 스테이트에 대한 거, 액션 리스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그 액션이 그 액션이 왜 세이프했느냐 그걸 말하려면 이제 다른 액션들이 왜 언세이프했느냐 이걸 말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걸 이제 트리 형태로 말하겠다는 겁니다. 네, 방금 그래서 그 얘기가 다 하고요. 네, 여기 방금 했던 얘기가 그 방금 설명드렸던 얘기입니다. L1, L2, L3에 대한 것을 뭐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 뭐 어떤 요 스테이트가 뭐 크리티컬이었다. 크리티컬한 스테이트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액션, 세이프한 액션은 요렇게 내렸더라. 그 로그 데이터를 보고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그리든 만들 수 있겠죠. 네, 여기까지는 그래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만들 수 있고 여기는 이제 월드 모델이나 뭐 MDP 모델이 있었다면 강학습 인바이러먼트가 모사하는 모델이 있었다면 아니면 인바이러먼트를 아예 알고 있었면 우리가 요 상황에서 만약에 킵을 취했을 때 어떻게 흘러갔을지를 다 그 상황을 볼 수 있잖아요. 여기 같은 게 이제 한 칸, 두 칸, 세 칸, 호라이즌이 세까지 본 거고 만약에 호라이즌이 더 길어질 수도 있고 호라이즌이 무한대로까지 다 따져서 보겠다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해서 얘는 클래시피케이션 트리 같은 거지만 얘는 조금 다른 트리인 거죠. 그 일반적인 머신러닝 트리는 아니죠. 디시전 트리는 아니죠. 네, 그래서 약간 백그라운드로 더 말씀드리면 이제 월드 모델을 여기서는 가정을 했는데 월드 모델이 그냥 앱스트랙한 MDP 모델을 모사한 거죠. MDP는 이제 그런 뭐 강학습의 좀 더 MDP 모델 마코프 디시전 프로세스를 말합니다. 그래서 스테이트 S가 있고 초기 스테이트 그리고 액션 집합 그다음에 트랜지션 프로버빌리티가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고
워드 모델이 이걸 근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디터미니스틱 RL 폴리시가 뭐 이렇게 다른데 파이실드가 방금 말했던 것처럼 2의 A 파워셋이다. 액션의 집합에. 그다음에 B가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설정한 unsafe한 상황을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 아까 이 경우가 이제 D가 뭐 1보다 작아지는 경우 아닙니까? 그런 것 이 경우를 제외한 상황이죠. 이 경우를 제외한 상황을 이제 세이프한 상황이잖아요. 그거를 이제 B라고 합니다. 세이프티가 보장되는 상황. 네. 이건 사람이 정하기 일단 처음엔 정해야겠죠. 네. 예를 들면 뭐 얘랑 아까 그 자동차랑 얘가 같은 1 이하인 위치에 있다. 그럼 부딪힌 거다. 이 상황을 빼고는 세이프한 거다. 뭐 그렇게 1 이하 1보다 큰 상황은 이제 그거 자체는 사람이 정하는 거죠. 네. 그걸 정한 게 이제 이 B고 그 B에 대해서 우리가 계산을 할 수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모델에 대해서 어떤 파일을 치었을 때 이 B에 만족하는 게 얼마나 probability가 있냐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뭐 최소에 대해서도 얘기할 수 있고요. 그런 했을 때 그 H가 아까 호라이즌 몇 호라이즌을 갔을 때 그 스테이트는 그 해당 스테이트인 거고 이런 식으로 확률을 다 계산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래서 방금처럼 이제 스테이트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세이프 리전, 크리티컬 리전, 데인저러스 리전, 언세이프 이렇게 됩니다. 여기가 이제 언세이프 보면 이 B가 세이프티였으니까 이 세이프티에 만족하지 않는 스테이트가 모델링 되지 않는 스테이트가 그 언세이프인 거고 데인저러스는 이제 모든 액션이 요 스테이트에서 모든 액션에 치에서 뭐 리스크 같은 걸 프로바빌리티죠. 그 계산을 해서 했을 때 이제 우리가 뭐 좀 크더라 뭐 그게 생각보다 크더라 모든 어떤 액션 요 스테이트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더라도 나중에 가서 언세이프에 빠지거나 그럴 확률이 되게 크더라 그런 거죠. 요거는 이제 작은데 그런 상황이 데인저러스하고 요건 좀 덜한 상황이 이제 그거보다 그러니까 엡실론 이하인 게 하나라도 존재하는 거죠 액션이. 그래서 잘 찾으면 뭐 주의를 해서 잘 찾으면 갈 수는 있는 상황 뭐 좋은 데로 갈 수 있는 상황 세이프한 대로 그런 거 크리티컬 리전. 그다음에 세이프는 아예 여기서 어떤 행동을 취하든 우리가 무조건 세이프할 이 세이프로 가는 게 아니라 어떤 이 엡실론보다 작다 거의 리스크가 낮다 그런 상황이 이제 세이프한 상황. 그렇게 이제 스테이트를 이 SCDU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리스크 자체는 방금처럼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고요. 시뮬레이션을 해서 뭐 에피소드를 만들고 계산이 되겠죠. 네. 그래서 스테이트 레벨 리스크를 이렇게 계산이 된 리스크를 바탕으로 뭐 계산을 하고요. 그다음에 액션 레벨의 리스크도 이제 계산을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중요하지는 개념상으로는 그냥 컨셉은 이제 어떤 액션을 취했을 때 어떤 몇 호라이즌을 갔을 때 그런 상황에서 내가 뭐 언세이프에 빠질 확률 이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일종의 강하스 Q 펑션에서 이제 안전에 대한 Q 펑션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리워드에 대한 Q 펑션이 아니라. 그래서 내 엡실론은 이제 0부터 1까지의 확률이니까 그 사이에서 적당히 작은 걸로 설정하면 되겠고요. 트레숄드를. 그다음에 S 스테이트 스페이스의 집합은 이제 세이프, 크리티컬, 데인저러스, 언세이프로 이루어지겠고요. 이 익스클루시브하게 나눠지고요. 그래서 각각 정의를 방금처럼 리스크가 엡실론 이하 모든 액션에 여기서 모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엡실론 이하 뭐 크리티컬은 엡실론보다 커질 수 있는데 하나라도 작은 건 존재한다. 그거고요. 데인저러스는 이 스테이트 자체가 이제 일단 세이프한 스테이트는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액션을 취했을 때 뭐 무조건 이제 리스크는 커지는 상황인 거고요. 언세이프는 이 스테이트 자체가 지금 우리가 정한 이제 세이프티를 어긴 상황 이 낫이죠.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 쉴드 자체를 그래서 뭐
세이프랑 크리티컬 스테이트에 대해서는 이제 이 파일 쉴드는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어떤 액션을 취해라 그런 건 어떤 그 액션이 안전하다 뭐 그런 거죠. 그 A에 대해서는 이제 리스크가 적은 행동을 택하면 되는 거죠. 네, 파일 쉴드 자체는. 그다음에 데인저러스 스테이트에서는 리스크가 작다. 그 리스크가 엡실론 이렇게 미래에 갔을 때의 리스크죠. 그게 작으면 그런 액션을 취하면 되는 건데 그런 액션이 없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습니까? 거의 뭐 데인저러스는 사실 없다고 모든 어떤 액션을 취하든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진다고 가정을 했으니까 뭐 어쨌든 그래서 뭐든 어쨌든 액션을 취해줘야 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미니멀한 액션을 취하게 되는 겁니다. 가장 최소 리스크가 낮은 액션을 취하는 거죠. 엡실론보다는 무조건 어쨌든 높지겠지만 그 높은 것 중에서든 이제 최소화되는 제일 작은 리스크를 하는 액션을 취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데인저러스 스테이트에서는 언세이프는 뭐든 취해도 언세이프니까 이미. 그래서 이제 트리 람다 네, SCDU 이제 스테이트에 대한 이제 레벨 1 트리를 만들 건데 레벨 1 트리의 클래스죠. 일종의 클래스 라벨이 SCDU 스테이프 크리티컬 데인저러스 언세이프고 그거를 이제 빅 람다라고 하고 뭐 L1 트리를 그런 걸 트리를 그립니다. 뭐 데이터는 이제 뭐 저희 이제 그 강학습 하면서 이제 찍히는 모든 스테이트 액션 이런 이뭐 보상은 아니고 리스크가 되겠죠. 이런 것들이 찍히는 걸 다 모아서 하는 거겠죠. 쉴드의 경우에 대해서. 근데 여기서 할 때 이제 조금 다른 건 이제 휴먼이 사람이 좀 인위적인 프레디케이트를 넣는데 네, 프레디케이트를 넣는데 그건 이제 어떤 스테이트에 대해서 좀 더 쉽게 말할 수 있도록 예를 들면 아까 P 알파 P A P 옵스타클 이렇게 아까 이렇게 3, 4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D는 뭐 3, 7이었으니까 D는 디스턴스 4로 계산해서 그런 것들 말합니다.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그런 것들을 넣습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이제 뭐 B도 일종의 그런 거고 그 세이프한 그 룰도 자체도 그래서 레벨 2 트리, 1 트리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입니다. 스테이트가 어떤 스테이트가 뭐 크리티컬이냐 데인저러스냐 판단할 수 있고 요 크리티컬이면 그 크리티컬에 대해서 크리티컬한 상황이 D는 4인 상황이죠. 지금 여기가 이게 크리티컬이고 아까 말했던 것 같아서 생략은 하겠습니다. 어쨌든 네. 그래서 D는 4인 상황이 이 L1 트리로부터 판단이 되는데 이 크리티컬하다. 그리고 L2 트리는 이제 액션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제 액션에 대해서 하면은 이제 D는 4인 상황에서 어떤 액션이 그 세이프 액션이니까 그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그 디시전 트리입니다. 킵 브레이크가 그러니까 여기에 해당하는 거죠. D는 4인 상황은 이제 D는 5보다 작으니까 브레이크가 많이 이제 그 세이프 액션이다. 그 얘기고 L3는 조금 다른 게 이제 우리가 월드 모델 뭐 MDP 모델이 있다고 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떤 스테이트 현재 스테이트 as current를 넣고요. 그게 방금 같은 경우 L1 트리에서 뭐였나요? 크리티컬이 있죠. 크리티컬이라고 판단이 됐고 그리고 AU가 우리가 이제 그 크리티컬에서 어떤 세이프한 게 있었고 언세이프한 게 있었지 않습니까? 방금 같은 경우에는 브레이크가 세이프했던 거고 언세이프가 킵이 속도를 유지하는 게 언세이프한 거였었는데 그래서 언세이프한 거를 이제 하나 고를 수 있죠. 그걸 고르고 S 커런트랑 AU를 넣어주면은 뭐 워드 모델에 넣어주면은 이제 우리가 그 모델로 돌아갔을 때
이런 시나리오 자체가 나오고, 그래서 이 시나리오 따라서 우리가 얘는 뭐 다 빠져도 언세이프더라, 그러니까 언세이프다, 이런 설명이 가능해지겠죠. 그 로그 같은 걸 다 찍어서 보여주면 네, 설명 가능한 형태로. 그래서 이건 약간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머신러닝의 트리는 아니고 그냥 좀 과정을 설명하는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엔드투엔드 파이프라인이 결국 저희가 뭐 모델 M과 그 세이프티에 대한 정의를 하고 리스크를 다 계산하고, 그리고 스테이트도 이렇게 파티션을 해주고, 세이프, 크리티컬, 데인저러스, 그리고 파이실드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그런 거 결과들을 바탕으로 이제 모든 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리스크 트리를 그린 L1이 레벨 1 트리를 그립니다. 그리고 이제 레벨 1 트리, 그러면 이제 레벨 1 트리가 이렇게 나왔다. 그다음에 레벨 1 트리에 의해서 이제 어떤 S를 던져주면 그게 세이프다, 뭐 데인저러스다 할 수 있고, 그 데인저러스 하다면 뭐 그 데인저러스에 대한 액션, 어느 액션이 세이프했는지 언세이프했는지 그런 것들을 말해주는 그 레벨 2 트리를 보고, 이 액션, 여기서 액션은 세이프한 액션 이거였고 언세이프한 액션이었다. 그러면 언세이프한 액션을 넣었다고 할 때, 그러면 이제 그 모델이 왜 그게 언세이프라고 했느냐, 그런 과정들을 더 설명해줄 수, 근거를 제공해줄 수 있는 게 L3 트리입니다. 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익스페리먼터로 하는데요.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러한 벤치마크 게임에서 했습니다. 강하스에서 많이 쓰이는지는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조금 프로즌 레이크로 하면 이렇게 그냥 2차원 그리드에서 이 골에 도착하는 게 목적입니다. 요 노란색이 아마 크리티컬이고, 여기는 세이프겠고, 여기 빨간색이 뭐 빨간색은 언세이프고 주황색은 크리티컬. 그래서 빨간색이 빠지면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거는 이제 자동차가 이렇게 가는데, 여기가 내가 하면 옆에 차가 있을 수도 있고, 앞에도 이제 차랑 거리가 있는 거죠. 디스턴스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앞에 차랑 이제 디스턴스가 뭐 20보다 작아지면 이제 언세이프다, 차량이 너무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고, 요거는 이제 비행기입니다. 비행기가 이렇게 활주로를 가는데 이 중앙선을 잘 따라가느냐, 아니면 여기서 막 여기로 이렇게 막 이렇게 움직이는데, 뭐 여기 근처에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제 언세이프, 넘어가면 언세이프고 근처로 가면 이제 데인저러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벌어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얘 같은 경우도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고, 얘도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황이겠습니다. 속도도 있겠고. 그래서 이런 게임에서 이제 파이 쉴드의 크기랑 쉴드 정책 자체의 크기랑,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냥 전체를 넣어서 트리로 모사한 T 쉴드랑, 그다음에 우리가 여기 논문에서 제안한 이제 L1, L2 트리의 크기를 비교하는 게 실험입니다. 그래서 프로즌 레이크 같은 경우에 이제 설정을 호라이즌은 이제 무한대로 가는 끝까지 보는 거고, 엡실론은 이렇게 작은 수로 리스크로 정했고, 이 프레디케이트 용도로 이제 XY 좌표도 쓰지만 우리가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이 디스턴스 맨하튼 거리거든요. 이게 얘라 이 맨하튼 거리가 이제 맨하튼 설명 안 했어요. 유클리드한 거리와는 다르게 이제 뭐 이렇게 이동해서 여기 거리인 거죠. 갈 수 있는 경로에 대한 거리. 그게 이제 방해물과의 맨하탄 거리, 북쪽으로 이제 장애물과의 거리, 이 동쪽으로의 장애물과 거리, 그 서쪽으로의 장애물 거리, 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거에서 했을 때 이제 어떤 스테이트를 줬고, 6,7이라는 스테이트입니다. 그 스테이트에서 뭐 해보니까 맨하탄 거리가 이 L1 트리가 그려졌을 테니까 거기로 판단하면 6,7은 이제 그 상황이 만약 이렇게 뭐 아마 여기쯤 있을 겁니다. 여기 이 상황일 겁니다. 여기 빨간색 세모. 네, 이 상황에서 이 상황 이제 노란색 위에 있으니까 사실 뭐 언세이프는 아니겠죠. 그래서 맨하탄 거리가 0이 아니니까, 0이란 거는 그 완전 위에 있다는 거니까, 장애물 위에 있다니까 언세이프는 아닌 거고, 이렇게 가면 아마 데인저러스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데인저러스로 나와서 이런 상황입니다. 6,7은 맨하탄 거리 바로 앞에 뭔가 장애물은 있고,
그리고 위로 두 칸 사이에 또 장애물이 있고 그 왼쪽으로도 두 칸 사이에 장애물이 있고 그림은 이렇게 뭐 위로 두 칸에 뭐 있고 장애물 왼쪽으로도 두 칸의 장애물이 있을 수 있죠. 요 상황이죠. 네. 왼쪽에도 있고 북쪽에 있고 그리고 오른쪽에도 있고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요 상황에서 그래서 요 상황에서 세이프한 액션은 요렇게밖에 사우스밖에 없다. 입니다. 그거 자체도 이제 L2에서 설명이 가능하고 왜냐면 그 판단 근거 자체는 오른쪽이 두 칸 이상의 뭐가 있으면 오른쪽에 그러니까 여기까지 가는 거죠. 오른쪽에 지금 방금 바로 옆에 장애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장애물 요렇게 가서 요렇게죠. 네, 그 상황에서 S 그 밑으로 가는 것만이 세이프다. 실제로 여기 밑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위로 가면은 언세이프에 맞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는 상황이겠죠. 그 뭐 어디로 어떻게 하든 언세이프로 빠진다는 게 이제 그죠 됐겠죠. 그래서 실제로 보니까 이제 노스로 가면 노스가 왜 언세이프냐 이걸 말하려면 이제 그 월드 모델에서 돌려가지고 이제 뭐 다 해보면 결국 도달할 수 있는 지점이 뭘 하든 간에 이 북쪽으로 가면 뭘 하든 간에 언세이프에 빠지더라. 그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은 이제 그리드 사이즈를 이게 키워가면서 모델의 크기를 비교한 건데요. 주황색이 이제 실드의 원래 크기 그리고 그걸 트리로 모사했을 때 크기 그다음에 L1 트리가 L2 크기가 있는데 뭐 L1, L2가 뭐 일단 파이가 당연히 크겠죠. 제 원래 크기가 그 트리로 줄인 건 좀 더 작고 그때 L1과 L2는 요 정도다. 이게 로그 스케일이라서 차이가 생각보다 있습니다. 100단이고 이제 요 L1, L2는 10에서 100단위인 거고 얘도 이제 100단위인 거죠. 100에서 1000단위인 거죠. 파티 실드는. 네. 그래서 이 적은 트리로 더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다음에 하이웨이 요 두 번째 경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왼쪽 오른쪽에 있고 뭐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또 그래서 얘에 대해서도 해보니까 뭐 N1이 이제 옆에 뭐가 있을 때나 뭐 무조건 크리티컬이다. 이것도 사실 더 깊게 들어가야 될 것 같겠습니다만 어쨌든 옆에 누가 없어도 이 앞에 차랑 뭐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언세이프 차이가 적게 나면 20보다 적게 나면 가까우면 언세이프다. 이런 L1 트리를 할 수 있고요. L2 트리도 이제 뭐 액션에 대한 얘기를 세이프 액션을 골라낼 수 있는 거고 스테이트도 골라내고 액션도 골라내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비교하면 파이가 원래 이 정도의 크기인데 그 파이를 전체를 그냥 트리로 만들면 뭐 작은 건 7까지도 가지만 대부분 155 좀 큽니다. 상대적으로 L1과 L2는 얘보다는 좀 작습니다. 979, 33 뭐 이렇게 되는 거고. 네. 택시 넷은 또 그 다른 예제고요. 그 항공기 예제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한 번 더 본 거는 이제 이거는 이제 트리 사이즈 얘기는 아니고 실드에 대한 얘기인데 실드가 과연 효과가 있냐 프로즌 레이크에 대해서 한번 해봤는데 리워드가 1이면 이제 골에 도착한 거거든요. 리워드가 마이너스 장애물에 빠진 거고 그 정책들이 계속 하속해 나면서 골에 도달하는 정책이 이제 파란색이 윗 실드고 주황색이 윗아웃 실드인데 파란색이 더 빨리 도착하더라. 빨리 도착하고 있는 빨리 잘 학습이 돼서 이제 이런 그 골에 도달하는 학습을 계속 업데이트를 빨리 하는 거죠. 도달한 거고 얘는 좀 멈추고 있습니다. 쉴드가 없는 거. 약간 우리 직관이랑 다르잖아요. 뭔가 쉴드가 쳐져 있는 것보다 쉴드가 안 쳐져 있는 게 뭔가 좀 직관이라기보다는 뭐 좀 제약이 많은 상황이니까 좀 더 힘들지 않을까 했는데 오히려 더 빠르게 도달한 그 해에 도달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석세스풀한 그 에피소드 개수인데 쉴드가 쳐진 경우는 계속 이렇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근데 쉴드가 안 쳐지는 경우는 이제 계속 좀 잘 안 되는 학습이 잘 안 되는 상황이죠. 그리고 얘는 이제 세이프티 바이올레이션 위반한 장애물에 빠진 경우가 이제 어떻게 보았는데 이 쉴드가 없는 경우는 장애물 안 빠지려고만 계속 하다 보니까 이게 잘 안 되는 장애물과 먼 데만 자꾸 돌아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골로 못 가고
그리고 그 쉴드가 있는 상황은 이제 막 가면서 그래도 결국에 쉴드가 쳐지더라도 이 확률적으로 랜덤하게 뭐 5% 정도는 이게 무조건 잘못 행동할 확률이 있으니까 무조건 빠지는 건데, 그 5%의 확률이 쌓이는 게 정확하게 정당하게 쌓이고 있는 구조이고, 그래서 이게 약간 쉴드가 없는 게 뭐 탐색 공간이 크고 그래서 학습이 또 잘 안 되는 거고, 쉴드가 적은 건 탐색 공간이 적기도 하고 이제 계속 쉴드가 쳐져 있다 보니까 뭐 좀 더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되는 거고, 물론 이제 쉴드가 없는 경우가 더 나이스한 저 글로벌 옵티머를 찾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시간이 너무 걸리면 굉장히 비효율적인 거죠. 네. 그래서 이 논문 같은 경우에는 트리로 뭐 설명 가능하게 맞다 했다 뭐 이것도 맞지만, 뭐 그 작은 트리로 설명 가능하게 만들었지만 세 가지 이제 이 설명 구조를 이제 잡아놨고 그거에 대해서 각각 트리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 세 가지 구조를 잡아나가면서 익스플레이네이션을 한 거 자체가 이제 컨트리뷰션이 굉장히 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순히 이제 스몰러한 그 트리를 만들어내는 방법이라기보다는 결과라기보다는. 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장점이 뭐 세이프티를 이제 설명할 수 있는 이 장점이 있고, 다만 이제 리미테이션 자체는 뭐 여전히 뭐 설명 이 자체가 이제 사실 월드 모델이나 뭐 저희가 만든 RL의 그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월드 모델이 사실 시뮬레이션 환경을 굉장히 잘 모사를 해야 말이 되는 거잖아요. 뭐 그래서 그런 거에 또 의존하는 편이 있고, 그다음에 프레디케이터도 어떻게 줄 거냐, 뭐 그래야 설명이 더 컴팩트해지니까 그것도 사실 굉장히 사람의 영역이고, 그런 것들이 이제 뭐 자동으로 된다면은, 그런 것까지 자동으로 되게 한다면 나중에 뭐 생성형 AI 같은 걸 이용해서 자동으로 되게 한다면 더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을 것 같다는 향후 연구로 남겼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